미국 공화당이 텃밭인 테네시주 제7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공화당의 마크 베네 후보가 51.3% 득표율로 당선되며 작년 대선 때보다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 결과로 공화당은 지난 지방선거 패배 이후 안방에서의 위기를 일단 넘겼으나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토요타, 스미토모 화학 등 일본 주요 기업 9곳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부과된 철강 관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위법한 관세 부과를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 환급과 추가 부과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미일 무역 갈등의 새로운 국면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온두라스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 과정이 기술적 문제로 하루 넘게 중단되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표율 57%에서 멈춘 상태에서 나스라야 후보가 아스프라 후보를 역전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개표 지연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 중입니다. 현지 선관위는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된다고 강조했지만 정치적 불안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을 겨냥해 미국에 마약을 팔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공격 임박설이 나돌던 와중에 한 발언으로 콜롬비아 내 마약 제조 시설도 추가 타격 대상으로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에 주목하며 이번 발언이 향후 외교 정책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투자 포럼에서 유럽 연합을 겨냥해 유럽은 전쟁을 원하며 평화한 변경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평화한 변경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사 및 사위와 약 5시간 동안 종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새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치는 러시아의 군사자금 조달 차단이 목적입니다. EU 관계자는 모든 크기의 원석 및 가공 다이아몬드가 대상이라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반발하며 서방의 경제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글로벌 다이아 시장에 영향이 예상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대만 총통선거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실시되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정상적인 훈련이라 주장했지만 20여 척의 군함과 다수의 전투기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은 즉각 불필요한 군사적 도발 자제를 촉구하며 대만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4일간 진행한 전략핵 무력 시범 훈련을 종료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과 한국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라며 다양한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개발한 고체 연료 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미 당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 규정하며 추가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수준을 60%로 유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IAEA 원자력기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확인된 이 조치는 핵협상 정체 속에서 이란의 입장을 강경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방 외교관들은 이란의 움직임이 추가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3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란의 즉각적인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도가 2023년 G20 의장국 지위를 브라질에 공식 이양하는 행사를 뉴델리에서 개최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지난 1년간 글로벌 남북 협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불평등 해소를 주요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G20 정상회의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글로벌 경제 회복이 핵심 주제가 될 전망입니다.